네, 안녕하세요. 수평적 사고에서 이번 겨울 특강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일어나고 무엇을 배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평적 사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철호 대표입니다. 자,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커리큘럼 전체를 맡고 계시는 김성희 선생님께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YP는요, 프라이머리 이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이어 프로그램 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애들은 다른 나라 아이들에 비해서 상당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 진도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주치고 있는 거는 초등학교 4학년이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4학년 정도의 레벨에 맞춰서 2, 3학년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보통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의 도전의식이 생기고 공부에 대한 어떤 전략이 생기기 때문에 그 순간에 좀 더 어려운 것을 공부해 주는 것이 사실 공부에선 더 효과적이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하게 되는 거, 그러면 무슨 과목을 배우나요? 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배운다고 했으니까 그럼 무슨 과목을 배우느냐? 무슨 과목을 배운다가 yes and no예요. yes and 거는 우리가 하는 거는요, 자연, 사회, 과학, 수학, 영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기존의 개념처럼 영어는 영어대로 수학은 수학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요것들 자체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함께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걸 트랜스디스플리너리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런 거예요. 뇌 속에서의 구조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가 코디파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과학의 뇌예요. 이거는 영어의 뇌예요. 이거는 수학의 뇌예요. 사회의 뇌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수직적이죠. 그죠? 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묶여주는 걸 우리가 수평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라테럴 띵킹인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창의성이 나오고 여기에서 비판적 사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체계 속에서 보면은 내가 그냥 그것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와서 생각해요.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수학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그냥 평생 살면서 사책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완전 대단히 수평적 사고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아는 수학이 수학책에서 보면 4학년, 5학년, 6학년 배워야 되지만 그보다 이걸 바깥에서 보면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미있는 개념이요. 첫 번째 개념이 이렇게 해서 수평적으로 배운다는. 그래서 우리 회사 이름도 수평적 사고입니다. 원래는 드보노의 개념이지만 우리가 잘 쓰고 있죠. 두 번째로는요. 아이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뭔가를 창의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노동과 창작이 있죠. 노동이 있고 창작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직업에 글 쓰는 사람인데요. 제가 스스로 원해서 한밤중에 글을 쓰고 있으면 그건 창작이에요. 그죠? 근데 옛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제 주고 숙제로 글을 써오래요. 그럼 그건 노동이에요. 노동과 창작은 물론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긴 하지만 얼마나 다르냐는 건데 이 수평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대부분 스스로가 이곳에서 창작, 창조의 개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쁨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살아있는 지식이 뭘까 하는 거죠. 살아있는 지식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어플라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걸 우리가 살아있는 지식의 특징으로 삼고 있는데요. Real World Inquiry.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세상에서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학을 배우고 어디다 써먹어 하는 것이 이제 그 질문은 없어지겠죠.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수학을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수학의 필요성에 도저히 와닿지 않아서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수학만 그렇게 했습니까? 각각 과목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와서 쓰는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하던 부분들이 다 내가 배우는 것이 쓸데 있는 것이구나. 또 그 다음에는 그러한 문제들을 내가 접하면서 사회적인 책임감도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가 다 돼요. 지적 성숙과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성숙을 같이 가져올 수 있다는 강점이 존재합니다. 자, 이걸 지나가면 여기까지는 학생의 문제예요. 학생이 어떻게 해서 공부를 좋아하게 되고 공부를 즐길 수 있으면 모티베이션을 스스로 찾아가느냐 하는 문제라면 그 다음 문제는 아주 실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영어 교육과는 다른 immersive English.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 전체 수업을 다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영어로 사회를 들어요. 영어로 과학을 들어요. 멋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었을 때 영어가 가장 빨리 늡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수업을 통해서 영어가 갑자기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성장하게 되는데 그 성장이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져요. 영어로 생각하게 되고, 영어로 꿈을 꾸게 되고, 영어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수행합니다. 근데 이렇게 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머시브하게 가야 되고, 이 이머시브한 거와 트랜스디스플리너리라고 아주 비슷하겠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하면요, 자기가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원인, 결과, 패턴, 그 모델링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에비던스를 어디서 찾느냐, 근거 찾기, 모델링,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 확실하게 연결되게 원인과 결과를 아느냐에 대한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학생들이 어떠한 순서를 거쳐서 아는가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학습들은요, observe question에서 끝나요. 근데 우리 IB 쪽에서는요, 거기서 아무리 꼬마들이라도 더 원해요. 스스로가 더 찾아봐야 되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프레젠트는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 것까지도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이니까 이거는 내가 원하지 말자가 아니라 아이지만 모든 거를 다 원하고 그 부분에서 틀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틀은 있고 여기서 다 하나하나 성장해 가도록 연결을 시켜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좀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스프링까지만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때는 스프링 유닛이 일주일 만에 끝나고 그 다음 주에는 애플 앤 오렌지스라는 새로운 이디엄으로 들어가니까요. 두 가지 보겠습니다. 자, 휴머니티스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건 여기서의 스프링은요, 물이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이걸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에 대한 겁니다. 그죠? 스프링 뜻에 물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물 부족의 원인, 결과, 해결. 이거를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애들이 이 자체에서 물 부족이라는 거에서 일단 놀라워요.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하다고? 우리 집에서도 물 잘 나오는데, 그죠? 물이 부족하다는 게 뭐지? 여기서 좀 더 똑똑한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여기 구름도 있고 뭐가 있을 텐데, 어차피 물의 총량이 어디 우주로 날아가지 않는 한 물이 어떻게 부족해지는 거지? 왜 우리나라는 부족해진 거지? 뭐 부족할 만한 나라들이 있죠. 뭐 두바이 이런 데 부족하겠죠. 사막은.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서부터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의 감성적인 정서적인 반응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스프링은요, 말 그대로 봄이에요. 봄. 이번 겨울방학 특강 듣고 있을 때면 이제 추위가 점점 지겨워질 때니까 봄이라는 주제 좋겠죠. 그러면 이 봄이라는 주제에서는 어떻게 이 수분은 이 물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서로 암술 수술이 서로 만나서 꽃이 필 수 있고 하는 그 과정이 되죠. 그런데 지금 미를 여기다 한 건 우리나라에 지금 꿀벌의 약 70% 정도가 사라졌죠, 이미. 그 사라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기후 조건이 말벌에게 더 유리해지고 꿀벌에게 덜 유리해져서 그렇죠. 원래 우리나라에 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땡벌하는 땅벌도 있었고요. 말벌도 있고 꿀벌도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당하고 있는 게 꿀벌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파리가 해로운 놈이냐 이로운 놈이냐를 물어보면 되게 대답하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과수원에 있는 열매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나르는 게 이젠 벌이 아니라 파리거든요. 이때 이런 식의 문제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꽃이 피고 그 꽃이 어떻게 열매가 되고 씨앗이 뭔지 하는 과학적인 걸 배우면서 연결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매트에서의 스프링은 우리가 용수철이라고 하는 요 스프링이 되거든요. 이 스프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스프링의 구조가 어떤지를 수학에서 배웁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우리들이 뭘 하냐면요, 이걸 가지고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돼요. 모델링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변하면 나중에 어떤 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지? 하는 문제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영어에서는 역시 nothing gold can stay인데, 이거는 봄이랑 관계가 있는 스프링인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시를 분석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어떤 3학년이 지나가면 시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략적 사고를 하고 언어를 할 때도 전략적으로 하거든요.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시가 저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배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여기서는 자꾸 파괴돼 가고 있는 자연이고요. 자연의 변화는 뭘로 나타날 수가 있죠? 오늘 1%가 망했어요. 내일 2%가 망했어요. 모레는 몇 %가 망할 거예요? 3% 망하겠죠? 우리가 이런 걸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전체가 다 모여졌을 때 수학이라는 언어는 우리한테 무엇을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외 영어라는 언어, 이건 진짜 랭귀지는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며 과학에서는 어떤 것이 쓰이고 또 인문학에서는 어떤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깔고 가는 건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한 학습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요, 우리 김정희 선생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지, 어떻게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평적 사고에서 커리큘럼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클래스가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가장 큰 베이스는 온라인이지만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설계된 수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 온라인 인터랙티브 수업을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일단은 채팅, 그리고 학생들이 필요하면 음성으로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물어보면서 바로바로 빠르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렉처 그리고 디스커션 베이스라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앉아서 듣는 것만 아니라 들으면서 질문을 같이 던지면서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렉처를 들으면 그 내용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평적 사고에서 선생님들이 개발하고 감수한 워크북을 기반으로 읽기, 데이터 분석, 그리고 글쓰기 등 다양한 사고 활동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최대한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학습 활동을 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evidence analysis라 그래서 기사나 그래프라든지 문학 작품,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것들을 어떻게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가게 됩니다. 네, 선생님 한 가지 제가 네. 질문을 드리자면 네. 워크북 기반이고 저런 네. 다양한 학술 자료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러면 네. 평가는 어떻게 되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워크북이나 그리고 클래스룸에서 주어진 액티비티를 체크할 수 있는 AI 기반 채점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답을 올리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AI 베이스의 채점이라는 거는 뭐 멀티플 초이스에서거나 아니면은 우리 하는 그 많이 되는 듀오링고 같은 데서처럼 정해진 답이 있어서 하는 게 많은데 네. 얘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맞아요. AI 채점이 그런 것까지 다 감당을 해주나요? 네, 사실 아까 설명을 드렸으면 아시겠지만 PYP도 그렇고 저희가 PYP, MIP, IB로 쭉 이어지잖아요. 거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본인의 사고력, 그리고 사고력을 내가 어떻게 프레젠트 하는지, 어떻게 글로써 나타내는지, 아니면 어떤 프로덕트로 나타내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멀티플 형식으로 체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AI 기반 시스템은 학생들이 다 쓰는 숏 앤서도 얼마든지 깊게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수평적 사고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이 내용에 대한 그 유튜브가 아마 부모님들께 발송이 될 겁니다. 그럼 보시고 이번 겨울방학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식의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는 것으로도 굉장히 큰 뭐라 그러죠? 기쁨 내지는 공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분명히 줄 거고 아이들한테 어떤 지적, 정서적 성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가르쳐 주실 선생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소개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전부 다 IBDP를 했던 선생님들이고 거기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았었으며 저희가 사실 지금 제가 IB에 대해서 가르치는 한국에서만 지금 18년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선생님들을 써도 빛 좋은 개설구인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업의 밀도나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아이들에 대한 파악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지가 않죠.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눈빛을 봐도 어떤지를 알아듣죠. 그래서 영어가 모국어인 한국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질과 양과 영어에서 전부 다 충분히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지금 그 화면상으로 상담이 두 군데로 나갈 텐데 어느 쪽으로 상담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시고 양쪽 다 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시고 이번 겨울방학 특강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등록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